시아버지는 감자를 2개 드시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힘이 드셔서 그런 것인지 말로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몸도 안 좋아 보이고 얼굴에 활기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는 저와 매일같이 보내는 것이 힘이 쓰이셨는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알아봐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차라리 요양원에 가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케어를 받으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시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집에 있을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드시고 싶은 간식거리를 사가서는 같이 먹기도 했고 날이 좋을 때에는 밖에 나와 바깥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밖에 나오니 안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구나. 날씨가 좋으면 잠시라도 밖에 나와서 산책해요 우리. 네가 힘들어서 안 돼. 힘들긴요.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저는 행여나 시아버지가 감기에 걸릴까봐 담요를 다시 한번 덮어주고는 1시간 정도 걷다가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매일 들어가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딸도 저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칭찬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그 소리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뭘. 나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한 시간도 좀 보내렴. 괜찮아요. 내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도 그렇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치만 나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그러냐? 네, 눈이 불편하시니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요양보호사를 쓰셨구나. 요양보호사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남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내가 아주 장님도 아니고 말이야. 아버님이 전 그러시다면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시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쓰고 싶다 하셨어요. 제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신다 하셨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몸도 힘든데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도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그러기로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고 그분에게 시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분이나 시아버지나 어색할 것 같아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있어 주었어요. 다행히 요양보호사가 시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라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시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먼저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도 홀로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다 그 자식마저 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 슬픔에 빠져있다 지인의 도움으로 자격증을 따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며칠 동안 같이 보낸 저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서로 잘 맞고 시아버지도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요양보호사를 믿을 수 있었고 2, 3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들렸어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만 정신을 쏟았었는데 요양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하나 난감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저는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뜨개질을 배우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콩방을 찾은 저는
뜨개질을 배웠고 그것이 제게 맞았는지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실력도 나날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지금은 가디건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동색 실을 사서 시아버지에게 드릴 가디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조금씩 사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먹을 김밥도 넉넉하게 샀어요. 그리고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막 잠들었어요. 그래요? 같이 먹으려고 김밥 사왔는데 어쩌지? 조금 이따가 일어나시면 그때 드릴게요. 혹시나 상할까 봐서요. 그럼 이건 그냥 저희끼리 먹고 냉장고에 반찬들 넣어뒀으니 식사 때마다 조금씩 챙겨주세요. 그럴게요. 며느리가 어쩜 이리 다정할까? 아니에요. 어서 좀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젓가락을 빼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전해주었어요. 김밥을 하나 입에 넣으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덕분에 시아버지를 맡기고 지낼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시아버지가 점잖고 좋으셔서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더 고맙다고 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저는 주무시는 시아버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아버지에게 드릴 가디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퇴근을 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제야? 뭐 만드는 중이야? 가디건. 난 그 색깔 별론데 검정색으로 해주지. 당신 거 아니거든. 그럼 아버님 거야. 난 또 내 거라고. 당신이 좀 기다려. 아직 만들어서 드릴 분이 당신 앞에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크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 저 또한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완성된 가디건을 종이 가방에 넣어 시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웬일로 시아버지가 깨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갈 때마다 주무시고 계셔서 통 대화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낮잠 안 주무셨네요? 내가 낮잠을 그렇게나 잤었나? 네, 제가 올 때마다 주무시고 계시던걸요? 내가 잘 때 왔었어? 그럼요. 제가 오늘 뭘 가져왔는지 보시겠어요? 뭘 가져왔길래? 짜잔! 저는 종이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몸에 갖다 대었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며 팔을 뻗어 가디건을 만지셨어요.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직접 뜬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너무 예쁘구나. 날이 더 차지만 이거 걸치고 있으세요. 따뜻할 거예요.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지금 한번 걸쳐보시겠어요? 그럴까? 저는 가디건을 시아버지의 어깨에 걸쳤어요. 시아버지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디건을 벗겨 정리를 하면서 시아버지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시아버지의 소매를 걷었어요. 여기저기 멍투성이었어요. 아버님, 팔이 왜 이래요? 뭘? 이것 보세요. 팔에 멍이 들어있어요. 어? 이게 왜 이러지? 어디에 부딪혔나? 기억이 안 나세요?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다.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들어왔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여사님, 아버님 팔이 왜 이래요? 아, 그게 부딪혀서 그럴 거예요. 어디에요? 화장실 가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부딪힌 것 같아요. 여사님은 뭘 하시고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서 미안해요.
잘 좀 봐주시지. 나도 영감님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줄 몰랐어요. 최근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시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질 않으시니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이 잘 보이시지 않으니 일부러 위험한 물건들도 다 없애버렸는데도 왔다 갔다 하며 침대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렇다고 1분 1초도 시아버지에게 떨어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그 이후로 예전처럼 또 매일 들어갔어요. 요양보호사는 혹시나 자신이 못 믿어서 그러나 싶어 저를 안 좋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나가자 저를 살갑게 대해주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게 불 만큼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말하셨어요. 요즘 왜 이리 자주 오냐? 자꾸 부딪히시니 걱정이 됐어요. 여사님이 못 믿어오냐?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솔직히 좀 그래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아주 잘해.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세요? 나야 상관이 없지만 여사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렇지. 괜히 자신이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제 몇 달을 같이 생활을 했어. 그런지 나도 저 사람이 편안하고 말이야. 알겠어요. 아버님 마음이 좀 그러시다면야 어쩔 수 없죠. 그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아버지는 요양보호사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서운했지만 한 발짝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저희는 무슨 일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갑자기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어요.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구나.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많이 놀랐을 거다.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고 싶어. 여기서 퇴원도 할 거고. 아버님. 반대할 거냐? 아니요, 너무 갑작이라. 너희가 바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줬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을 지켜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 아버님, 저는요. 네가 고생한 것도 다 알지. 늘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 함께하기로 했어. 시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요양보호사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희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연세가 가득 차신 분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했고 집에 새 식구 맞이할 준비가 끝나는 대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혼자서 사셨던 방을 다시 도배를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커튼과 이불도 새 것으로 다 바꾸었어요. TV와 작은 옷장 하나 있던 방에 화장대와 서랍장을 다 넣어 두 분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게 없게 만들었어요. 새 식구 맞이할 준비를 끝낸 저희는 퇴원 수속을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들렀어요. 복도를 가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와 인연이 있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 보이시더니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아파서 잠시 쉬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퇴원하신가 보네. 네, 그렇게 됐어요. 혹시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 무슨 소문이요? 아버님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랑 아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던데. 아, 그게 벌써 소문이 났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두 분이서 말똥 묻어가면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사실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태어나러 온 거예요. 집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기, 내가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서 경악할 충격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는 혼자가 아니었고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동안 시아버지의 팔다리에 멍이 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는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탁자를 갖다 놓아 진로를 방해해 시아버지가 부딪히게 했고, 시아버지가 움직일 때 옆에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부딪혀 넘어지고 나면 서둘러 시아버지에게 쫓아가 도와주는 척 위하는 척을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그런 식으로 시아버지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시아버지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동안 자신에게도 잘해준 저에게 이건 아니다 싶어 말하게 됐다 하네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계셨고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쫓아가서 요양보호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휘청거리며 침대에 앉았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팔 못 나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애기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제 당신 끝이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님에게 한 짓 다 알고 있다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 내가 남편이 있다고 누가 말해요? 며칠 전에도 남편이 여기에 찾아와서 이 방에서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난들 어떻게 말리겠어. 그건 둘째치고 당신이 아버님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생사를 잡아도 유분수지. 내가 당신 아버님을 뭐 어떻게 다치겠다는 소리요? 팔 다리에 멍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건 영감님이 움직이시다가 부딪혀서 다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봅시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받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요양보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겁이 좀 나요? 그때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지금까지 자신을 챙겨주고 보살펴준 것은 요양보호사라며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있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남아있었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 남편에게 일을 맡겼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자며 일어나셨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 시아버지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셨고 저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에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에게 일부러 접근을 했던 그 마음을 거짓이었던 난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어. 난 그 마음만 기억하고 싶다. 아버지를 위험하게 했어요. 다지지 않았잖니. 아버지 팔 다리를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냥 내 뜻대로 하자.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뭐하게 했니?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죄를 받게 되면 나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돼버려. 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자.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애비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마음의 짐을 지고 가고 싶진 않구나. 시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자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일로 며칠을 둘이서 언성을 높였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희는 고심 끝에 시아버지의 말대로 용서를 하며 고소를 취소했고 시아버지는 몇 달 동안 저희와 같이 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약 시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시아버지는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을까 싶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던데 시아버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셨기에 용서까지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저도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났고 일생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결혼 후 늘 함께였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